어떤 영화들은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공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개봉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박스오피스의 판도를 재편하죠. 2026년 5월 한국 영화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연상호 감독의 신작 영화 군체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흥행 속도는 그야말로 경이적입니다. 개봉 단 4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685만 관객을 동원했던 올해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의 초반 페이스보다도 빠르고 팝의 황제 전기 영화인 마이클이 100만을 모으는 데 걸린 12일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질주입니다. 이미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되어 프랑스 현지에서 뜨거운 기립박수와 함께 K-좀비의 새로운 진화라는 찬사를 받았던 이 작품.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관객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한 좀비물을 넘어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과 네트워크화된 집단 지성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영화. 오늘은 군체의 기획 비하인드부터 인물들의 관계성, 극사실주의 프로덕션의 비밀, 그리고 소름 돋는 결말의 해석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 군체가 기획 단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압도적인 캐스팅 라인업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배우 전지현의 스크린 복귀작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신드롬의 불씨는 지펴졌죠. 전지현 배우가 극장 개봉 영화에 출연한 것은 영화 암살 이후 무려 11년 만의 일입니다. 여기에 연상호 감독의 남다른 캐스팅 안목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드림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대배우들의 캐스팅 비하인드와 그들이 얽혀있는 독특한 인연의 타임라인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전지현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첫 미팅을 가졌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회고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내 눈앞에서 영화 한 편이 상영되는 것 같은 독보적인 아우라를 느꼈다라면서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지현 배우 역시 연상호 감독 특유의 어둡고 때로는 불편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세계관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거침없는 신속한 연출 스타일에 이끌려서 이번 협업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캐스팅 보드를 보면 한국 콘텐츠의 황금기를 이끄는 배우들의 촘촘한 연결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타이틀로를 맡은 전지현과 이번 작품에서 파격적인 빌런으로 변신한 구교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아신전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교환과 신현빈은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썼던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괴이 이후 4년 만에 그의 유니버스에서 조우했죠. 여기에 신현빈과 지창욱은 SBS 드라마 무사 백동수 이후 무려 14년 만에 재회하여 한층 깊어진 연기 합을 보여주면서 신현빈과 김신록은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의 강렬한 대립 이후 2년 만에 같은 프레임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검증된 시너지를 가진 연기 장인들이 연상호 감독의 지휘 아래 거대한 아포칼립스 세트장으로 모여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군체가 기존의 무수한 좀비 영화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그대로 이 영화 속 감염자들은 단순한 좀비가 아니라 하나의 군체로 움직입니다. 이 작품 속 무대는 서울 도심의 한 초고층 빌딩입니다. 갑작스럽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빌딩은 순식간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내부에 있던 인간들은 고립됩니다. 이곳에서 생존자들을 덮치는 공포의 실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형태를 바꿉니다. 처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들은 자의식을 잃고 그저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인간을 공격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봐왔던 클래식한 좀비의 모습이죠. 하지만 영화의 진짜 서스펜스는 이들이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폭발합니다. 이들은 점차 두 발로 꼿꼿이 걷기 시작하더니 인간을 정확히 식별하고 서로 유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무리를 지어 전술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지독한 진화의 중심에는 구교환이 연기한 인물 서영철이 있습니다. 이 서영철은 단순한 감염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이러스를 직접 개발한 생물학 박사로 자신의 몸에 백신과 감염체를 동시에 주입하는 극단적인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온전한 인간의 지능과 이성을 유지하면서도 감염자들의 신경망에 접속해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합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지배자,
즉 하이브 마인드의 알파 개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구교한 배우는 이 기괴한 지배자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디테일을 부여했습니다. 좀비들을 조정할 때 거칠고 기괴하게 얼굴 근육을 뒤틀며 주파수를 맞추는 연기를 선보이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통신 능력이 진화하면서 단순한 눈 깜빡임이나 휘파람 소리만으로도 이 수백 명의 좀비 군단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섬뜩한 모습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서적으로 전혀 타협이 불가능한 미친 과학자가 좀비 군단의 뇌가 되어 이 생존자들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서스펜스. 이것이 바로 군체가 선사하는 고도화된 장르적 쾌감의 핵심입니다. 요즘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스크린의 절반 이상이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군체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이 막힐 것 같은 극사실적인 공포가 느껴지는 비결은 바로 철저한 아날로그 프로덕션 디자인에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과 무려 9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모건 미술 감독은 초고층 빌딩의 실제 내부를 완벽하게 재현한 실물 크기의 거대한 오프라인 세트장을 지었습니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리얼할수록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현상들이 관객들에게 한층 더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변봉선 촬영 감독의 집요한 핸드헬드 카메라 워크가 더해졌습니다. 이 카메라는 좁은 복도와 부서진 문틈 사이를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인물들의 거친 호흡과 땀방울을 아주 가까이서 담아내어 관객이 마치 생존자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갇힌 듯한 압도적인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감염자들의 비주얼과 모션입니다. 이 군체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기이한 움직임은 컴퓨터 그래픽이 만든 가상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현대 무용수들이 직접 몸을 아끼지 않고 기괴하게 근육과 관절을 비틀면서 완성해낸 아주 정교한 신체 안무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내는 낯설고 역동적인 에너지야말로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관객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진정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고퀄리티 프로덕션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상생 협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충남 당진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작 지원을 받아 당진 대덕공원과 대오지면 일대에서 완성도 높은 촬영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춘천시 영상산업지원센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형 M83 촬영소에서 정교한 세트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작진은 이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개봉 전날 춘천 시민 300여 명을 무료로 초청해 단독 시사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따뜻한 상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영화의 대박 흥행에 아주 기분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빠른 속도로 흥행 신기록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평단과 관객들의 시선은 매우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영화 전문 매체 시내 21의 전문가 평점 평균은 6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평론가들은 AI와 집단 지성이 위협이 되는 현대 사회에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좀비 장르물에 주입했다라거나 죽음 앞에서 하나로 결집하는 좀비 군체와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조각조각 분열되는 인간 군상의 대비를 영리하게 이끌어냈다며 이 장르적 참신함과 연상호 감독의 깊어진 주제 의식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칼칼한 평을 남기는 박평식 평론가는 5점을 던지면서 극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성이 뇌의 경련을 일으킨다는 아주 신랄한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피드백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대다수 관객은 122분의 상영 시간 동안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폭주 기관차 같은 전기의 속도와 주연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각본의 미세한 균열을 꼬집는 쓴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중반부 이후 일부 캐릭터들의 납득하기 힘든 돌발 행동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봉석 캐릭터의 상식 밖의 극단적인 민폐 행각이나 일부 불량 청소년들의 개연성 없는 억지스러운 트롤링, 그리고 소영철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사연이 극에 불필요하게 겉돌며 심파적 억지 기조를 자아낸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지현의 독보적인 매력과 구교환의 인생 열연 덕분에 몰입은 했지만 2026년에 나온 텐트폴 영화 치고는 캐릭터들의 서사 윤리가 너무 일차원적이고 도구적이다라는 뼈아픈 실관람객 후기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이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잔존 공포와 강렬한 여운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영화의 마지막 결말과 에필로그는 우리에게 아주 기괴하고도 깊은 서스펜스의 질문을 남겨줍니다. 권세정은 공설희와의 피 튀기는 연대 끝에 집단지성 군체의 내 역할을 하던 숙주이자 알파 개체인 서영철을 마침내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인간들을 사냥하던 수백 마리의 감염체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며 사태는 비로소 종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멈춰선 감염자들 사이를 지나쳐 한 인물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비추는 순간 분위기는 급 반전됩니다. 그 좀비는 다름 아닌 권세정의 전 남편이자 생존자 무리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한규성 고수 배우를 똑 닮은 육체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그저 동작을 멈췄던 그의 육체가 갑자기 미세하게 경련하더니 스스로의 명백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기괴하게 눈을 뜨며 기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영화 속 단서에 따르면 이 감염자가 입고 있는 옷차림은 한규성이 세정과의 컨퍼런스 당시에 입었던 옷과는 다릅니다. 즉 그가 정말 규성 본인인지 아니면 단지 규성을 겉모습만 똑 닮은 전혀 다른 숙주의 변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이 소름 끼치는 화면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서영철이라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사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 바이러스 스스로가 개별적인 자율성을 획득하며 스스로 진화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서영철을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군체의 중심이 조용히 잉태되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고 안도하는 인류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변형된 공포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지독하게 열린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영화 군체는 서사의 헐거움과 일부 투박한 인물 활용이라는 명백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극장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극한의 시각적 체험과 원초적인 긴장감을 선사하는데 완벽히 성공한 웰메이드 상업 블록버스터입니다. 압도적인 제작비가 아깝지 않은 정교한 실물 세트의 미학, 그리고 단순한 식인 괴물을 넘어 집단 지성으로 진화하는 현대적 공포를 완벽히 녹여낸 연리버스의 새로운 세계관, 손익 본기점인 300만 관객을 향해 역대급 속도로 폭주하고 있는 이 매혹적인 영화를 여러분은 극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말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의 흥미로운 해석이나 영화를 보며 느꼈던 솔직한 감상평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영화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